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자구 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총 4가지의 자구 번식이 있는데 지금 영상에 보이는 라울의 생장점을 떼서 생장점 부분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자구가 만들어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잎꽂이가 있습니다. 잎꽂이 번식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씨앗을 받아서 발화를 통해서 번식하는 방법, 네 번째는 적심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구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이 번식 방법은 생장점을 없애는 그런 번식 방법인데, 적심이나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방법은 생장점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장점을 없애서 자구가 태어나는 것은 로또인데요. 자구가 몇 개가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그런 설레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2두나 3두 정도의 작은 아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풍성한 자구를 키우고 싶은 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번식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 생장점을 없애는 이 번식 방법은 지금처럼 이 라울처럼 키가 작고 땅에 붙어 있을 때 더 좋은 번식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키가 큰 상태에서 생장점을 없앨 경우 이 나중에 수영적인 부분이 아주 못난데, 지금 이 상태에서 생장점을 없애고 시간이 처음에는 못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귀 생장점 부분으로 자구가 나오면서 가지가 생기면, 그러고 나서 맨 아래 부분을 이 아래 흙 깊숙하게 심어주면 지금 이 생장점을 떼서 번식을 한 그 부분에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관상용으로도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생장점의 어디 부분을 떼는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볼 텐데요. 지금 이 라울 같은 경우는 제가 적심을 해서 이 얼굴 하나를 떼낸 부분입니다. 영상을 찍혀서 자른 부분인데 아직 뿌리가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리지 않은 부분에서 이 생장점을 건드려도 될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움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걱정할 거 없이 과감하게 생장점을 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키가 높이 올라와 있는 다육이는 오히려 이런 방법이 좋지 않다, 오히려 줄기를 자르는 방법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부분을 제가 잎을 떼는지 잘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영상에 보시면 보이시나요? 안쪽에 잎을 다 떼었습니다. 잎을 다 떼고 중간에 이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는데요. 여기서 이 아래 부분을 더 떼어 주셔도 되는데 굳이 떼줄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 자체가 워낙 작은 품종이기 때문에, 큰 품종 같은 경우는 둘레를 더 넓게 해서 이렇게 떼줘도 되는데, 이 자구가 생장점이 없어진 부분에서 자구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 밑으로 해서도 자구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새로운 자구가 태어나기 때문에 아마 크는 재미도 있지만 풍성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 상태로 물을 줄 때는 지금 잎을 떼낸 부분에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쪽에 물이 이제 고여 있으면 이 생장점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은 주위로 이렇게 주신데, 물 주는 거는 일반 다육이가 똑같지만 뿌리가 없다 그러면 물은 한 2주 후에 주시고, 뿌리가 있다 그러면 보통 방법으로 성장기에 2주 간격으로 이렇게 물을 주시면서 키우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 키가 큰 다육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적심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다육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줄기 부분이 길쭉하게 이렇게 성장한 부분입니다. 이 관상용으로도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요. 이 상태에서는 이 두 개의 얼굴은 그냥 두셔도 되는데, 이 길쭉한 얼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줄기를 자를 때 어디를 잘라야 되냐면 잎
아래 이 판을 남겨놓고 그 밑을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목대가 찌라가 된 다육이 같은 경우는 자구가 나올 확률이 아주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구 적심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줄기가 목질화된 다육이보다는 지금 그 줄기가 목질화가 된 것처럼 이 지금 적심을 할 때는 이 지금 호피방울복랑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하는 줄기입니다. 이 성장하는 줄기는 이렇게 이 나무색이 아니라 이렇게 녹색, 초록색 빛이 아주 강한데요. 이 초록색 빛이 강했을 때 적심을 해야 자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처럼 줄기가 목질화가 됐을 때 줄기를 자르면 그 확률상 아주 적기 때문에 적심을 하려는 분들은 이 줄기가 이렇게 나무 모양이 아닌 초록색 빛의 줄기를 가졌을 때 줄기를 잘라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간주로 다시 돌아가겠는데요. 간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간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적심하기에는 좋은 방법은 좋은 다육이는 아니지만 지금 아랫잎과 지금 세 가지 새 자구가 생기고 이 마지막 자구가 약간 생뚱맞기 때문에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단에서 잘라줘야 되는데 이 아랫부분에서 잘라주려고 합니다. 왜냐면 관상용으로 이렇게 키우는데 수영이 어느 정도 예뻐야 눈이 가는 거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럼 이 간주의 이 줄기를 어디로 잘라야 되는지 지금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길다란 간주를 잘라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칼로 이렇게 옆면을 가장 아랫부분에 이렇게 잘랐는데요. 이 상태에서 자구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래도 자구가 나왔을 때 지금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자구가 형성이 되면 아무래도 보는 그런 수용적인 가치가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수용적 가치가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잘라진 이 자구에 잘라진 이 가지에 지금 수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간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굽어져 있는데 이 상태로 심기보다는 더 잘라주면 좋을 듯 합니다. 굽어진 줄기에서 더 상단에 올라와서 줄기를 잘라 보았습니다. 수간이 아주 깨끗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상태로 바로 심어주기보다는 지금 줄기 자체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이 상태로 심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 말린 다음에 흙에 꽂아두면 대략 한 성장기이기 때문에 2주 정도면 충분히 뿌리가 발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장 방법, 두 가지 성장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성장은 아까 보여드렸던 라울처럼 생장점을 없애서 자구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성공 확률이 높고, 이렇게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간주 같은 경우는 이 번식 방법이 그렇게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초록빛을 가졌던 아까 호피복랑금처럼 이 성장하는 줄기 같은 경우는 이 번식의 확률이 높은데, 지금 이 간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태어날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관상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잘라서 자구를 받아내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 이 남겨진 이 자구 같은 경우는 새로 심으면 더 예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삐쭉 올라와 있는 길게 자라고 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줄기를 잘라서
새 흙에 심어주고 자른 가지에서 자구가 나오기를 이렇게 바라는 게 오히려 다육이를 키우는 솔솔한 재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자구 번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